부동산은 사이클입니다. 여러분, 2008년에 집을 샀던 분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때 강남 아파트 한 채를 9억에 샀던 사람들. 주변에서 미쳤다고 했습니다. 너무 비싸다고, 곧 떨어진다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아파트는 20억이 넘습니다. 반대로 2021년에 집을 샀던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모두가 지금 사지 않으면 평생 못 산다고 했습니다. 영끌에서 샀습니다. 대출 최대한 받아서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매달 이자에 허덕이고 집값은 떨어지고 후회만 남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오늘 여러분께 부동산 시장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국면에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말입니다. 강서구에 사시는 조 사장님은 올해 63입니다. 조 사장님은 30년 넘게 부동산을 보며 살아오셨습니다. 직접 여러 채를 사고 팔았고 성공도 해봤고 실패도 해봤습니다. 조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부동산은 반드시 사이클을 따른다고 합니다. 사이클이란 순환을 의미합니다. 오르고 내리고 또 오르고 내리고 이것이 반복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이클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니, 알아도 감정에 휘둘려서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조 사장님의 첫 번째 경험은 2003년이었습니다. 그때 조 사장님은 40대 초반이었고 작은 사업으로 돈을 좀 모았습니다. 목동에 아파트를 하나 사고 싶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랐다고, 이제 곧 떨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조 사장님도 고민했습니다. 정말 너무 비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1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년 후 그 아파트는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더 이상 살 수 없는 가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조 사장님의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남들이 비싸다고 할 때가 오히려 살 때일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이 교훈은 나중에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2008년 조 사장님은 그때의 후회가 떠올랐습니다. 또다시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주변에서 또 비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 사장님은 2003년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때 샀어야 했는데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쳤던 기억. 그래서 이번에는 과감하게 샀습니다.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7억에 샀습니다. 대출을 3억 받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지만 조 사장님은 확신했습니다. 2003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조 사장님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1년 후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곧 회복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떨어졌습니다. 2년이 지나자 6억이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나자 5억 5천으로 떨어졌습니다. 조 사장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부동산에는 사이클이 있다는 것을, 오를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가장 높을 때 샀다는 것을. 그렇다면 부동산 사이클은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사이클을 4단계로 나눕니다. 회복기, 상승기, 과열기, 하락기입니다. 이 4단계가 계속 반복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어느 국면에 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회복기는 바닥을 지나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아직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더 떨어질까 봐 걱정합니다. 매수자가 적고 거래량도 적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신호가 보입니다. 좋은 물건부터 팔리기 시작합니다. 가격이 조금씩 오릅니다. 이때가 바로 최고의 매수 시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무섭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까지 떨어지던 시장이었는데 갑자기 사기가 두렵습니다. 언론에서도 아직 불안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조심하라고 합니다. 마포구에 사시는 한 선생님이 바로 이 시기에 샀습니다. 2013년이었습니다. 그때는 전세가 월세로 바뀌던 시기였습니다. 집값은 몇 년째 제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부동산 시대는 끝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한 선생님은 오래전부터 부동산 공부를 했습니다. 사이클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닥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마포 아파트를 4억 5천에 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조금 더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선생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 후 한 선생님의 선택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상승기가 온 것입니다. 상승기는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는 시기입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오르다가 점점 속도가 붙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언론에서도 부동산 기사가 늘어납니다. 이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 이제 사야겠구나. 하지만 이미 회복기는 지났습니다. 최저가는 아닙니다.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상승기는 꽤 오래 지속됩니다. 이때 사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한 선생님의 아파트는 2015년에 6억이 되었고 2017년에 7억 5천이 되었습니다. 불과 4년 만에 3억이 올랐습니다. 한 선생님은 만족했지만 팔지 않았습니다. 아직 더 오를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선생님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계속 올랐습니다. 2018년에 9억, 2019년에 10억, 2020년에 12억, 6년 만에 가격이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즈음 마시장에는 이상한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열기에 접어든 것입니다. 과열기는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오릅니다. 사람들이 미친 듯이 삽니다.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삽니다. 영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평생 못 산다는 공포가 퍼집니다. 언론에서는 매일 부동산 뉴스를 냅니다. 어디는 또 올랐고 어디는 로또 청약이고 누구는 몇 억을 벌었고 부동산 카페는 북적입니다. 유튜브에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넘쳐납니다. 모두가 더 오른다고 합니다. 이때 사람들의 심리는 완전히 바뀝니다. 아까까지 조심스럽던 사람들도 욕심이 생깁니다. 내 친구도 샀고 내 동생도 샀고 옆집 아줌마도 샀는데 나만 안 살 수는 없습니다.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조바심이 납니다. 송파구에 사시는 이 사장님이 바로 이때 샀습니다. 2021년 초였습니다. 이 사장님은 평생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세로 살았고 나름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집을 사는 모습을 보며 불안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평생 못 산다고, 전세도 이제 없어진다고, 집값은 계속 오른다고. 이 사장님은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15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전세금 8억에 대출 7억을 받았습니다. 계약할 때 이 사장님은 불안했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내 집을 마련했다는 뿌듯함, 이제 집값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안심, 매달 이자가 250만 원이었지만 곧 집값이 올라서 팔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의 예상과 달리 얼마 지나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값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하락이었습니다. 일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떨어졌습니다. 6개월 후 14억, 1년 후 13억, 2년 후 12억, 3억이 날아갔습니다. 이 사장님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종이 위에 손실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더 심각했습니다. 매달 250만 원의 이자는 계속 나갑니다. 팔자니 손해고 가지고 있으자니 이자 부담이 큽니다. 이것이 바로 하락기입니다. 하락기는 과열기의 반대입니다. 가격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패닉에 빠집니다.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래가 끊깁니다. 언론에서는 불안한 기사를 쏟아냅니다. 이때 사람들의 심리도 바뀝니다. 조금 전까지 욕심을 부렸던 사람들이 공포에 떨니다. 더 떨어질까봐 두렵습니다. 급하게 팔려고 합니다. 하지만 팔리지 않습니다. 가격을 낮춰도 매수자가 없습니다. 이 사장님도 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12억에 내놔도 아무도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11억으로 낮췄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버티기로 했습니다.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는 희망으로.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사이클의 무서운 점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 초에도 그랬고 2000년대 후반에도 그랬고 2010년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높을 때 사고 가장 낮을 때 판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반대로 행동해야 하는데 감정이 그것을 방해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느 시기일까요? 한 선생님과 조 사장님, 이 사장님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답이 보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은 명백한 하락기였습니다.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가 끊기고 사람들이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중반부터 조금씩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 거래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좋은 물건은 가격이 방어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확인하는 신호들이었습니다. 지금 2025년은 어떤 시기일까요?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하락기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확실한 것은 과열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 선생님처럼 최저점에 사는 것은 운이 좋은 경우입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을 읽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이 회복기 초반인지 중반인지 아니면 아직 하락기인지 완벽하지 않아도 대략적인 위치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 사장님은 이 원칙을 잘 지킨 분입니다. 박 사장님은 절대 과열기에 사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미친 듯이 살 때 박 사장님은 가만히 있습니다. 오히려 가지고 있던 것을 팝니다. 반대로 하락기 후반이나 회복기 초반에 삽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용기를 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박 사장님은 감정을 통제합니다. 숫자를 보고 데이터를 보고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그 결과 박 사장님은 30년 동안 7번의 매매를 했고 모두 수익을 냈습니다. 큰 수익은 아니었지만 꾸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도 큰 손해를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박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부동산에서 돈을 버는 비결은 간단하다고 합니다.
남들이 사지 않을 때 사고 남들이 미친 듯이 살 때 팔면 된다고. 하지만 이것이 가장 어렵다고.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과 반대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부동산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야 할까요? 팔아야 할까요? 기다려야 할까요?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려는 선택이 감정 때문인가? 이성 때문인가? 주변 사람들이 사니까 나도 사려는 것인가?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조바심이 나는 것인가? 아니면 냉정하게 판단한 결과인가? 만약 감정 때문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는 반복됩니다. 과열기에 산 사람들은 대부분 후회했습니다. 하락기에 판 사람들도 후회했습니다. 반대로 회복기에 산 사람들은 대부분 만족했습니다. 상승기 초중반에 산 사람들도 괜찮았습니다. 타이밍이 전부는 아니지만 타이밍은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입니다. 사이클과 상관없이 꼭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결혼해서 신혼집이 필요하거나 자녀 교육 때문에 이사가 필요하거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사이클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필요하면 사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과도한 대출은 피하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